자, 안녕하세요. 죽사장TV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 아파. 자, MB 재밌게 보시고 맛있게 드셨나요? 예, MB. 예. 어제는 첫날이라서, 오늘은 첫날에서 그냥 10경기가 있었는데, 무리하지 않고 그냥 배당 욕심내지 않고 먹는 거에 주력을 조금 중점으로 뒀는데, 5폴 더 주력, 예, 한 4배 정도 되는 배당인데 5폴 더 4배 개똥이죠. 예, 그래도 먹는 게 어디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적중을 편하게 했습니다. 예. 클리브랜드, 뉴올리언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가볍게 승리를 했고, 애틀란타하고 인디애나는 뭐 약간 좀 힘들게 승리를 거뒀죠. 예. 한번 볼까?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자, 인디애나하고 디트로이트 경기는 뭐 마이는 했어요. 지금 저 5경기 중에 4경기가 마이너를 했죠. 5경기 중에 4경기가 마이너를 했는데, 인디애나는 일단 할리버튼이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할리버튼이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 디트로이트 4쿼터 자멸쇼.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대 이상의, 그럼 뭐 여전히 커닝햄을 필두로 해서 베스트 5 또 벤치에서 비즐리까지 해가지고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잘한 부분, 디트로이트가 수비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디애나의 화력이 좀 기대 이하였다. 특히 할리버튼이 좀 고전을 했는데,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224점이 났는데, 224점이 났는데, 그래도 인디애나는 여전히 오버를 가는 게 좋겠다. 오늘 그렇게 똥을 싸고도 224점이 났다. 예, 그죠? 원더는 못 가는 팀이라고 오늘도 뭐 여전히 결과가 나왔고. 다음. 애틀란타하고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가 4쿼터에 37점을 내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애틀란타 여전히 올해도 저희한테는 효자 팀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여전히 수비가 안 된다. 브루클린 상대로 116 실점을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 일단 애틀란타는 뭐 트레이 형이 오늘 30득점 내면서 여전히 팀의 리딩 역할을 하긴 했는데, 벤치에서 보그다노비치가, 오콩호가 28점을 냈어요. 야투를 92% 기록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겼고, 브루클린 네츠도 역시 벤 시몬스는 똥을 싸긴 쌌지만 캠 토마스 36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애틀란타는 여전히 올해도 득점력은 좋고 수비력은 안 좋은 팀이다. 236점 나면서 승리와 오가 났고, 자, 올랜도와 마이애미, 제가 어제 오늘 전경기 뭐 승패는 다 마쳤는데, 올랜도 매직 올해 무시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올랜도 매직, 마이애미 히트 둘 다 강팀들 상대로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랜도의 오늘 수비력은 여전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97실점을 허용을 했다. 오늘 100점 못 넘긴 팀이 마이애미밖에 없죠. 그만큼 올랜도가 수비력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벤케로와 바그너의 이 투맨은 오늘 거의 50득점을 합작을 했는데, 하여튼 수비는 너무 좋은 팀. 올해도 여전히 뭐 팀칼라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미러키의 승리 뭐 편하게 들어왔죠. 예, 왜냐? 필라델피아의 폴 조지하고 엠비드가 결정을 했다. 차포가 빠졌기 때문에 맥시하고 켈리 오브레 주니어 둘이 뭐 고군분투를 하긴 했지만 미러키의 릴라드와 쿤보의 이 투맨을 전혀 막지를 못했다. 이 경기는 뭐 어떻게 뭐 판단할 수는 없어요. 폴 조지하고 조엘 엠비드가 그 합류를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오늘은 뭐 박빙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경기였고, 자, 클리브랜드와 토론토의 대결, 클리브랜드가 26점 차 대승을 거뒀는데 어쩔 수 없죠. 예, 토론토에는 오늘
올리니까 브라운하고 RJ 바렛이 못 나왔기 때문에 주전들이 다 못 나왔어요. 주전 자원들 오늘 벤치가 득점을 많이 올린 거지. 이 토론토의 주전 자원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토론토는 올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클리브랜드가 프리시즌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막상 리그에 들어가니까 와, 그죠?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 오늘 뭐 제공권 장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미첼과 모블리의 이런 50득점 합작을 힘입어서 그다음에 벤치 생산 능력이 오늘 클리브랜드가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프리시즌의 클리브랜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는 막상 개막을 하니까 여전히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자, 뉴올리언스는 오늘 자이언 윌리엄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3득점을 내면서 시카고 불스를 11점 차로 대파를 했다. 브랜드 잉그램과 뭐 CJ 맥컬럼이 56득점 합작을 하면서 시카고 불스는 프리시즌에만 좋았던 것 같아요.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뉴올이 워낙 강한 것도 있긴 있지만 뉴올리언스는 여전히 올해도 대권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휴스턴과 샬럿 호네츠의 경기, 휴스턴이 1.26 개똥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주력에 왜 넣지 않았느냐. 휴스턴이 여전히 뭐 이런 어린 놈들이 많기 때문에 매경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얘기했고, 라멜로 볼이 건강한 이 샬럿 무시할 수 없다. 오늘 라멜로 볼이 34득점 기록을 했는데 휴스턴은 아무리 똥배든 뭐든 뭐 가는 건 좀 위험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어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경기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 4쿼터에서 31실점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잘 뺐죠. 잘 뺐고, 자, 유타와 멤피스 올해 총 안 쏘는 우리 자모란트 오늘 22득점 냈고, 알다마가 27득점, 데스몬드 베인이 24득점, 셋이서 73득점을 합작을 했다. 이 빅3의 득점력은 여전히 뭐 가공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 신인 이디가 센터를 보긴 봤는데 5득점에 불과했죠.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멤피스 올해 멤피스 보니까 오늘은 멤피스는 조금 오바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타가 워낙 못하는 팀이기는 하지만 멤피스 일반 배당 1.5배당도 좋았고, 자, LA 클리퍼스와 피닉스의 대결은 이 경기는 일단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을 했고 터커도 결정을 했고 모반바도 결정을 했는데 제임스 하든이 혼자서 이 팀을 어떻게 끌고 갈까, 듀란트와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을 어떻게 제어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뭐 선전을 했죠.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클리퍼스가 잘해서 연장을 갔다기보다는 피닉스가 이 화려한 슈퍼스타급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뭐 존스, 데빈 부커, 너키치를 데리고도 연장을 갔다. 레너드가 없는 클리퍼스 상대로. 피닉스는 올해도 그렇게 막 강팀으로서의 면모는 아직 저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고. 자, 포틀랜드와 골스의 대결은 뭐 말도 안 되게 제가 오늘 거기 보면 제 위에 위니라고 써 있는데 이 위니에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위니스포츠닷컴에 하나가 있어요. 스페셜이라는 게 있는데 스페셜이 하나에 3만원이에요. 3만원. 한 경기 고배당 1.7배 이상 3만원이야. 근데 적중하면 땡큐고 틀리면 다시 환불을 해줘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NBA 프리시즌 때도 얼마 전에도 올려서 4연승 하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올린 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인이었죠. 1.79배당 마인 역배당이었는데 이 경기 올려서 가볍게 들어왔어요. 네. 만약에 단폴이나 고액 배터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차피 물론
따라가서 틀리면은 배팅 금액이 많이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축 잡기 좋은 축사장 스페셜 픽이 있으니까 아직 안 올렸는데,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1.8배당 이상 계속 올려가지고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자, 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테판 커리가 17점밖에 못 냈어요. 근데 골스는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벤치죠, 벤치. 새로 영입한 멜튼, 그 다음에 기존의 무디, 그 다음에 영입한 앤더슨은 뭐 오늘 못하겠는데 버디힐드죠, 버디힐드. 이 클레이 탐슨을 버리고 데려온 버디힐드가 오늘 14분만 뛰면서 22득점. 네, 어마무시한 벤치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35점 차 완성을 거뒀는데, 골스도 그 주전 5를 베스트 5를 보면은 다른 강팀들에 비해서는 물론 딸려요. 딸리긴 딸리는데 벤치까지 다 합쳐보면은 이 신인들 어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봤을 때는 저는 골스도 올해는 좀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야 그거 내꺼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항상 리뷰하고 프리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프리뷰 시작해 볼게요. NBA 시작하니까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는데. 오늘 이 개똥배당 몇 배냐? 1.16 1.12 1.30. 야, 오늘은 재밌긴 한데 언어반은 아직 건들기가 힘드네요. 예, 언어반은 저도 아직은 감을, 그리고 원래 저는 그 경기 시작, 그러니까 NBA 시작을 하면 언어반은 처음에는 안 건드려요. 그 팀 컬러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반은 안 건드립니다. 예. 건드리면 아니 일주일 정도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주력으로 가면 모를까. 오늘 자료도 보시다시피 내일은 NBA 4경기밖에 없긴 없지만 언어반은 안 건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한 3경기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죠. 예. 특히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를 보면은 언어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근데 첫 경기는 당연히 안 가는 거죠. 예, 안 가는 게 좋고. 일단 오늘도 뭐 거의 정배였잖아요. 거의 정배. 예. 일단 여러분, 하여튼 NBA 겨울 시즌 동안에 꿀 빨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10월부터 시작해서 뭐 4, 5월까지 NBA로 꿀 빨아야지 5, 6, 7, 8, 9월 달에 야구로 뒤지게 꿀지. 그러니까 잘 저축을 해놔야죠. 응? 야구로 못 맞추니까 여러분들 NBA 때 잘 이제 개미처럼 잘 모아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봅시다. 자, 원주 DB와 가스공사의 대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배당이 1.23입니다. DB의 배당이 1.23. 자, DB가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서울 삼성한테 겨우겨우 승리를 거두고 SK한테 직전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1승 1패. 오늘 핸디가 이게 몇이야? 7.5. 지난 경기에서 DB가 SK한테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 강상재도 더블더블하고 오누아쿠도 더블더블하고 이관희도 두 자릿수 득점 올리고 김훈도 두 자릿수 득점 올리고. 네. 근데 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기를 저도 뭐 풀로 시청을 하긴 했는데 일단 SK 수비가 좋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선 알바노가 완전히 막혔다. DB는 알바노가 경기를 모두 이제 풀어주는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알바노 말고는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가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냥 알바노가 그저께 경기에서 26분 뛰면서 2점 냈습니다. 어시스트 1개. SK의 수비에 완전히 막혔죠. 거기다가 김종규도 2득점에 불과하면서 평소보다 폼이 좋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자미런이하고 김선영한테 47실점을 허용을 했다. 예. 관이가 클러치 상황에서 3점 2방만 넣었으면 이겼을 듯. 관이도 그래도 뭐 나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일단 알바노의 이런 앞선에서의 볼 핸들러 역할을 너무나 못했다. 막혔다. 표정도 그날 안 좋았고 그래서 일단 김주성 감독이 기용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가스공사 봅시다. 개막전에서 LG 상대로 3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LG의 야산 머레이한테 19리바운드를 허용한 게 컸죠. 자 가스공사는 어떤 팀한테 안 돼요. 높이가 있는 팀한테 안 돼요. 지난 경기 LG한테 머레이한테 29리바운드 허용했어요. 그날 가스가 리바운드 올린 선수들이 제일 많이 올린 선수가 니콜슨이 7개, 이대현이 7개예요. 둘이 합쳐서 14개야. 머레이가 19개인데. 예.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가스는 일단 올해는 높이가 가장 거의 낮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니콜슨도 14득점밖에 못 냈고, 그 다음에 가스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정성우가 4점, 그 다음에 가스의 핵심 슈가 김낙현이 2점, 예. 거기다가 오늘 이대현이 못 나온다. 이러면 지금 이대현까지 못 나면 가스공사에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니콜슨밖에 없어요. DB 산성을 어떻게 막을 거야? 예. 그 다음에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오재현한테 너무나 막혀가지고 그렇게 똥을 싸긴 쌌는데, 가스에서 수비로서 알바노나 뭐 이런 수비로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원워커가 턴오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매치업을 봐야죠. 지난 경기는 자미런이었잖아요. 자미런인데 오늘은 니콜슨이에요. 니콜슨하고 오누아쿠하고는 이대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니콜슨이 원래 수비적인 선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라인업을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 니콜슨을 제외하고 오누아쿠와 김종규와 강상재를 막을 수 있는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경기 라인업을 불러드릴게요. 신승민, 김낙현, 니콜슨, 정성우, 벨랑겔, 박지훈, 신주영, 곽정훈, 양재혁, 김동량. 누가 막을 거예요? 종규하고 상재하고 오누아쿠를 누가 막을 거야? 니콜슨은 인사이드에서도 뭐 워낙 스킬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1번 역할도 하는 선수예요. 니콜슨은. 오누아쿠도 지난 경기에 그 알바노가 하도 안 풀리니까 1번 역할을 했죠. 오누아쿠가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이 기록하면서 이제 볼을 배급을 하긴 했는데, 이거 봐봐요. 지금 라인업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종규하고 오누아쿠는 둘째 치고 상재를 막을 애도 없어. 상재를 막을 애도 없어요. 저는 이 경기는 핸디가 한 12.5 주어질 줄 알았는데 7.5가 주어진 부분이 약간 그래요. DB가 물론 작년보다 올해 이제 디드릭 로슨이 없는 상태에서의 DB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리그 개막을 하니까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 화력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해요.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오늘 가스공사 상대로는 홈에서 여기는 아무리 봐도 매치업에서 앞설 수 있는 부분이 가스가 1, 2, 3, 4, 5번 통틀어갖고 한 포지션도 없습니다. 학살 보겠습니다. 학살. 자, 다음. 제가 어제 NBA 프리뷰를 했잖아요. 어제 첫날이니까 전체적인 이제 인아웃, 트레이드 된 인아웃 상황하고 주전 라인업하고 벤치 라인업하고 다 불러드렸잖아요.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어제 방송을 다 해서 1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어떤 놈이 설명만 다 하고 답을 안 내려주면 어떡하냐고 연병을 떠는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삭제시켰지. 아니, 별풍선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답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지랄하길래 내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다 맞춘 놈도 아닌데 원래 신경은 안 쓰긴 하지만.
자, LG와 간장이 봅시다. LG 봅시다. LG 가스공사 상대로, 그 다음에 KCC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2연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LG. 일단 직전 경기에서 마레이가 22득점 올렸죠. 마레이가 22득점. 내가 마레이를 22득점. 10리바운드. 장판 상대로. LG가 일단 LG에서 여러분 올해 키맨은 누굴 것 같아요? 허일영이 있고, 두경민이 있고, 전성현이 있고, 유기상이 있고, 데린 멀로가 있고, 마레이가 있고. 키맨은 누구 같아요? 경기 보니까. 정인덕도 있고. 타마유. 타마요죠, 타마요. 타마요가 첫 경기 가스공사전에서는 그냥 그랬는데, KCC전에서 지난 경기 보니까 잘해요. 높이도 있고, 근성도 있고, 외곽도 굉장히 부드럽고, 지난 경기 16득점에 5리바운드 했는데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레이하고 타마요가 이제 어느 정도 인사이드에서 좀 비벼주고, 그 다음에 LG는 허일영하고 두경민이 지금 뒤지게 못하고 전성인이 없어요. 그런데 정인덕하고 유기상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외곽포가 굉장히 좋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내외곽 조화가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하나가 LG죠. 전성현이 복귀를 해가지고 고봉산이 형님, 에틀 오바, 미러키 승, 뉴올 오바, 피닉스 승, 골스 헨승, 미축? 미축은 뭐야? 봉산이 형님, 나는 미축은 자료에 넣지도 않았는데 왜? 응? 미축은 나는 넣지도 않는데 미축을 누가 가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미축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어디 다른 방송 보셨나 보다. 자, 그래서 LG는 이렇게 전성현과 두경민과 허일영이 어느 정도 평소에 폼 어느 정도 중간만 한다 그러면 저는 LG도 대권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지난 경기 LG가 장판을 이길 때는 장판이 전창진 감독이 3분 남겨놓고 리온 윌리엄스를 기용을 하고 디온테 버튼을 뺀 부분이 뭐 그렇긴 하긴 한데, 일단 생각보다 경기를 보니까 내외곽 조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다. 자, 정관장 봅시다. 지난 경기 개막전에서 SK한테 24점 차로 대패를 당했어요. 올 시즌에 강력한 꼴찌 후보다운 경기를 펼쳤죠. 지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올린 선수는 배병준 22득점, 그 다음에 캐디라렌이 14득점, 마이클 영이 6점. 그러니까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요. 뭐가 좋아요? 주전도 못해요. 국내파들 개판이에요. 용병 최악이에요. 벤치 10개 구단 꼴찌예요. 벤치 누구예요? 이종현 입간판 있죠. 고메즈 있죠. 고메즈 10분 뛰면서 지난 경기 빵점 냈죠. 김경원 있죠. 이우정 있죠. 정주련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선수. 다른 팀 가면은 잠깐도 못 나올 선수들밖에 없어요. 변준영이 11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복귀를 한다고 해도 정관장은 제가 볼 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요. 관장이는 거기다가 또 높이도 낮다 보니까 지금 프리시즌 시범 경기도 그렇고 90실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죠. 이 경기는 LG가 90득점 정도 낸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장이가 70점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관장이가 70점 이상 내면 오바. 유튜브 다시 보기 2번 했어요? 내일부터는 누바만 갈게요. 아, 형님! 누바만 간다고? 어제는 진짜 한국전력 때문에 부러졌죠? 대한항공 때문에. 제가 이준을 그렇게 제가 찬양을 했는데 어제 이준 때문에 졌어. 역시 어린애라서 기복이 있긴 있네요. 자, 이 경기는 일단 LG는 저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장이가 70점 이상을 내준다 그러면 오바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못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 경기는 LG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배구 봅시다. 자,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대결. 자, 역시 남자 배구는 저는 못하죠. 어저께도 대한항공의 승리를 봤는데 3대2로 졌습니다. 오늘 봅시다. 자, 일단 오금이 지난 경기 대한항공한테 3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용병 루코니가 16득점에 42% 공성률 조금 뭐 저조했죠. 그 다음에 장빙롱하고 송이채도 좀 부진했고, 신호진 하나만 잘했어요. 신호진만 혼자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면서 60%의 공격 성공을 보였고, 오크미는 올해 지난 경기를 봤을 때 리시브 효율이 너무나 떨어졌다. 29% 리시브 효율이 떨어졌고, 직전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신호진의 공격 성공률, 그 다음에 박원빈하고 박창성의 속공 능력, 예, 뭐 그 정도 10점 냈는데 그 정도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현대캐피탈 지난 경기 우리카드한테 3대2로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황승민 세터가 아주 좋았어요. 황승민 세터가 기대 이상 우리 현대캐피탈 선수들하고 아주 잘 맞았고, 그 다음에 레오와 허수봉의 이 공격 화력은 허수봉은 용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국내 선수들 용병이 2명이 있었죠. 임동혁이 있고 허수봉이 있는데 임동혁은 군대 갔고 지금 용병은 하나 남았어요. 허수봉 하나가 남았는데 여전히 뭐 강력한 용병의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최민호 혼자서 이제 차영석이 빠지면서 최민호 혼자 미들블로커 라인을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진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최민호와 김진영의 이 두 미들블로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현대캐피탈이 11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다. 이 부분. 그죠? 자, 이 경기는 일단 레오하고 허수봉이 지난 경기 초중반까지 거의 공격 성공률이 100%였어요. 100%. 예. 황승민 세터하고 이 공격 라인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아 보였고, 그 다음에 중앙 센터 라인도 최민호하고 김진영하고 정태준도 굉장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고, 자,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사이드 당연히 봐야 됩니다. 예. 3대 1이냐? 3대 0이냐? 3대 2냐? 몇 나올까요? 3대 몇 나올까요? 3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형캐 승마인 언더. 자,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대결. 흥국생명, 자, 개막전에서 우승 후보 현대건설을 3대1로 발라버리면서 역배당을 터뜨린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지난 경기 어땠어요? 흥국생명 어때요? 용병 투투쿠, 그 다음에 새 아시아 쿼터 피치 어땠나요? 저는 뭐 그 공격 쪽에서의 그런 막 그 실바나 뭐 이런 화력이 나타나는 용병들은 아니었지만 좋았던 부분은 수비적으로 좋았고, 이 모마하고 위파이를 상대로 유효블락을 굉장히 많이 거뒀고, 김수지가 있는 중앙 미들블로커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생각보다 이고은이 공격수들하고 합이 잘 맞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투투크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쿼터 새로 갑자기 영입한 피치가 범실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막 그런 화력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배는 보면은 범실이 반 이상이잖아요. 범실을 누가 많이 하느냐인데 흥국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높이에서도 현대건설하고 밀리지 않았고, 그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졌고, 자, GS칼텍스 봅시다. 제가 지난 경기 정관장하고 경기에서도 GS칼텍스가 지젤 실바와 와일러가 있는 이 두 용병이 지금 여자 배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긴 한데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국내파들이 안 돼요. 문지윤의, 권민지의, 오세연의, 김지원의 국내 라인업이 이 여자 배구 팀들 중에 가장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김지원 세터가 공을 올리니까 이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실바하고 와일러도 지금 범실을 엄청 많이 했죠. 실바가 지난 경기 혼자서 범실 7개 했어요. 근데 실바하고 와일리하고 권민지가 이 삼각편에가 공격 성공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칼텍스는 이 용병들은 좋긴 좋은데 국내파들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너무나 떨어져요. 국내 선수들만 따지면은 꼴찌예요, 꼴찌. 예, 꼴찌입니다. 세트하고도 전혀 합이 맞지 않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아까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던 선수가 신현경이죠. 신현경. 신현경이 아주 리베로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고 이 경기는 흥국의 원사이드한 경기 펼쳐지면서 3대1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자, NBA 4경기 합시다. NBA 4경기. 내일 NBA 4경기밖에 안 해요. 토요일에 또 뒤집어. 지금 4경기 있는데 제가 원래 아침에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전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내일은 아직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죠? 혹시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NBA 특이사항이 있는지. 잠시만요. 특이사항 있나요 혹시? NBA? NBA 어디 갔지? 하르텐슈타인 빼고는 없어요. 그죠? 네. 오늘은 좀 주전자원들 뭐 카와이 레너드나 뭐 토론토도 RJ 바렛이나 뭐 많이 편수를 많이 빠졌는데 내일은 특히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 봅시다. 자, 워싱턴 올해 보면은 일단 뭐 주전 라인업 예, 알겠습니다. 주전 라인업이 일단 조던 풀과 쿨리발리, 키스퍼트, 카일 쿠즈마, 말렌슈나스가 있습니다. 일단 발렌슈나스를 영입을 했고, 말콤 브록던을 영입을 했고, 샤딕 베이를 영입을 했죠. 그다음에 아브디아가 빠지고, 타이어스 존슨이 빠지고, 랜드리 샤멧이 빠졌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워싱턴이 일단 제가 볼 때 뭐 조던 풀이 주전으로 뛰는데 영입도 괜찮게 했지만 굉장히 알짜인 아브디아와 타이어스 존스가 빠지면서 저는 득실 마진이 거의 0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0이라고 생각이 들고 워싱턴이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너무 못해서 가려진 거지 워싱턴도 만만치 않게 못했습니다. 만만치 않게 못했고 발렌슈나스가 영입이 돼서 선발로 5번 포지션으로 나올 텐데 보스턴은 일단은 포르징기스가 11월 달이나 나올 거예요. 포르징기스가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 경기 알 호프드가 주전으로 나왔는데 보스턴은 어때요? 지난 경기 우승 후보인 뉴욕 닉스를 봤는데 주루 할러데이에 데릭 화이트에 제일런 브라운에 테이텀에 벤치에서 하우저에 로니오커 4세 프리차드에 3점이 5아웃을 쓰는데 3점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29개 쐈죠. 지난 경기. 지난 경기에서 1, 2, 3, 4번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18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3점 29방. 느바 한 경기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핵심이 테이텀이죠. 테이텀이 37득점에 78%의 야투율. 거기다가 어시스트 10개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는 일단 보스턴이 이게 기준점이 12.5인데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스턴이 초반의 행보를 봤을 때는 보스턴이 뭐 워싱턴 상대로 뭐 이렇게 원정이라고 봐주면서 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없어 보여요. 발렌슈나스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보스턴의 이 외곽포에 내일도 아마 5아웃을 제대로 쓰면서 또 한번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의 마엔, 그 다음에 보스턴 경기는 언더 못 가죠. 예. 자, 댈러스와 샌안토니오의 대결. 댈러스 봅시다. 선발 라인업 봅시다. 일단 영입한 선수는 클레이 탐슨, 브랜드 윌리엄스, 그다음에 나지 마샬, 스펜스 드니디. 그다음에 빠진 선수가 조시 그린,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 대존주, 데릭 존스 주니어가 빠졌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주전 자원들 봅시다. 돈치치, 칼리 어빙 영입했죠. 클레이 탐슨, PJ 워싱턴, 라이블리 2세, 벤치에 나지 마샬, 스펜서 드니디, 게포드, 막시 클레버, 그라임스, 제이슨 하디, 단테 엑섬. 작년에 댈러스가 준우승을 했죠. 보스턴한테 뭐 결승전 올라가가지고 개발렸는데, 댈러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전력이 어떨 것 같아요?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아요. 클레이 탐슨이 물론 뭐 에이징 커브가 와서 지금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돈치치와 어빙이 이끄는 이 볼 핸들러가 두 명이 있는 이 상황에서 클레이 탐슨은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높이에서도 라이블리세가 이때까지 혼자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PJ 워싱턴 영입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뭐 4번 포지션을 맡고 있는 워싱턴도 있고, 벤치에서도 마샬이나 그라임스나 디니디가 있고, 저는 데릭 존스 주니어가 빠지긴 했지만 탐슨이 충분히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댈러스는 딱 그거예요. 루카 돈치치하고 카일리 어빙이 공존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예. 이 에이스 둘이서 공존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전 댈러스도 우승권 전력 중에 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샌안토니오 봅시다. 자, 영입한 선수는 해리스 반스, 크리스 폴, 그 다음에 해리슨 잉그램, 후안 누네즈. 뭐 이탈한 선수는 그라함 정도 빠졌는데, 자, 샌안토니오의 주전 봅시다. 크리스 폴, 데빈 바셀, 그 다음에 해리스 반스, 제레미 소찬, 웬반 야마. 벤치에 뭐 잭 칼린스, 켈든 존슨, 트레이 존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자, 일단 샌안토니오는 작년에 제일 약점이 뭐였어요? 샌안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약점. 그쵸, 볼 핸들러예요. 볼 핸들러. 1번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관희 같은 놈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핸들러 역할을 했어요. 정통 포인트 가드가 없었어. 그러다가 팬들이 그냥 뭐 포포비치 감독한테 제발 좀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데리고 와라 했더니 크리스 폴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해리스 반지까지 영입했습니다. 이 베테랑 두 명을 영입을 하면서 세나는 작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치에서도 1라운드 4픽으로 뽑은 스테판 캐슬이 있습니다. 이 캐슬도 있고, 그 다음에 포텐을 할 수 있는 켈든 존스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난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웬반야, 크리스 폴과 해리스 반지가 웬반야만을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무시할 수는 없는 팀이다. 하지만 물론 3, 4쿼터에 퍼지긴 할 거예요. 자, 이 경기는 댈러스도 아직 조직력이 올라오고, 이 두 팀 다 이제 일단은 뭐 주전 자원들이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에서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고요. 댈러스의 승리 보고요. 핸디가 7점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관건이네요. 자, 다음. 자, 덴버 너기츠와 오클라호마의 대결. 자, 덴버 봅시다. 영입한 선수는 러셀 웨스트브룩, 다리오 사리치. 그 다음에 이탈한 선수는 KCP, 레지 틱슨, 저스틴 할리데이, 뭐 브랜스턴 키, 뭐 이 정도가 있고요. 자, 주전으로 나오면 누가 나올까요? 자말 머레이가 1번 포지션을 맡고, 크리스찬 브라운,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 별로 그 작년하고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벤치에서 서버럭하고 다리오 사리치를 영입을 했어요. 일단 KCP가 FA가 되면서 올란도로 좀 떠났고, 그러면 크리스찬 브라운을 주전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웨스트브룩을 이제 미니멈 계약으로 데려와서 쓸만하죠. 그래도 쓸만하고, 다리오 사리치 영입을 한 게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봐요. 얘는 머리가 BQ가 굉장히 좋은 선수. 예. 요키치가 없을 때도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백업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작년보다도 뭐 벤치 뎁스도 전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뭐 우승권 전력이었는데 미네소타한테 2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근데 올해도 근데
우승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자, 내일 상대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영입한 선수 봅시다. 카루소. 제 머리 스타일과 비슷한 카루소. 하르텐슈타인. 그 다음에 딜런 존스, 에제이 미첼, 뭐, 니콜라 토비치 정도가 있고. 자, 빠진 선수는 조시 기디, 비욘보, 키온테 존슨, 올리비에이 사르, 그 다음에 고든 헤이워드. 해리 헤이워드는 은퇴는 했죠, 은퇴. 네, 은퇴했고. 자, 그럼 주전자를 보면은, 사이길저스 알렉산더, 스가, 그 다음에 카루소, 도트, 홈그렌, 하르텐슈타인. 벤치에서는 제일린 윌리엄스, 그 다음에 아이지아 조, 에런 위긴스, 케인스 말라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작년에 오클라호마 서부 정규리그 1위를 차지를 했죠. 2라운드 탈락을 하긴 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이제 리빌딩을 제대로 하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하르텐슈타인하고 카루소 영입하면서 전력이 상승을 했어요. 하르텐슈타인이 내일 못 나오나요? 근데 아까 하르텐슈타인 못 나온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아웃이에요? 일단 오클라호마는 일단은 뭐 하르텐슈타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홈그렌이 4번 역할로 갈 거예요. 하르텐이 5번 역할을 맡으면 홈그렌이 4번 역할. 홈그렌 작년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외곽포도 굉장히 좋은 장신 센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오클라호마 더 강력해진다. 거기다가 아주 에너지 레벨이 가장 강력한 카루소까지 영입을 하면서 하르텐슈타인도 그리고 그 머리가 좋아요. BQ가 굉장히 좋고 팀 전체를 살리는 플레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홈그렌이 4번으로 내려오면 오클라호마는 더 세진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에 아마 보스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중에 한 팀이 오클라호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는 덴버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저는 오클라호마가 역배당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하르텐슈타인이 결정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앞선에서도 자말 머레이나 브라운이나 마포주보다는 스가, 카루소, 도트가 나쁘지 않다. 자, 마지막 경기. 자, 세크라멘토 킹스와 미네소타의 대결. 자,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정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자, 세크라멘토 영입한 선수 봅시다. 드로잔을 영입을 했어요. 데빈 카터 영입하고 올랜도 로빈슨 영입하고. 자, 이탈은 해리스 반즈, 다비온 미첼, 두아르테가 빠졌고. 자, 주전자만 보면은 디에런 팍스, 키온 앨린스, 더마 드로잔, 키건 머레이, 사보니스, 벤치에 말릭 모크, 케빈 허터, 그 다음에 뭐 라이스나 데빈 카터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오르면서 굉장히 팀이 디벨롭 됐던 팀 중에 하나죠. 해리스 만스를 처분을 하면서 너마드로잔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크라멘토. 그 다음에 벤치에서도 말릭 모크가 있고 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3번 픽으로 데려온 데빈 카터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팀이고, 일단 드로잔과 디에런 팍스의 공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플레이오프는 가볍게 오를 팀이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이 5번 포지션의 사보니스를 필두로 해서도 전체적인 코트 밸런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팀, 그 다음에 외곽도 굉장히 좋은 팀. 세크라멘토. 자, 미네소타 봅시다. 자,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내면서 줄리어스 랜드를 데리고 오고 디빈첸조를 데리고 왔어요. 미네소타 지난 경기 보신 분들 어땠어요? 미네소타 지난 경기 더럽게 못했어요. 프리시즌에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칼앤서니 타운스를 얘는 여태 칼앤서니 타운스는 어차피 뭐 이 셀러리 캡 때문에도 내보내려고 했었어요. 이 새끼 너무 비싼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랜드라고 디비첸주를 데려왔는데 그다음에 칼앤서니 타운스가 지난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댈러스한테 패배를 당하면서 칼앤서니 타운스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 뺀 것도 있고 셀러리 캡도 있고 그래서 뺐어. 그래서 랜드라고 디비첸주를 데리고 왔는데 줄리어스 랜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칼앤서니 타운스가 강상제면은 줄리어스 랜들은 송창무야. 지금 이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마이크 콘이 여전히 슛감 못 잡고 있고 에드워즈는 지가 뭐 커리급이나 뭐 듀란트급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날뛰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네소타가 칼앤서니 타운스하고 루디 고베어가 있는 4번, 5번 아주 클리브랜드의 이 모블리하고 제런 알렌이 있는 4번, 5번 가장 강력한 이 두 팀이었는데 칼앤서니 타운스가 빠지고 랜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안 돼요. 예, 그게 안 돼. 타운스가 지난 경기 작년만 해도 미네소타가 만약에 경기가 안 풀리면은 풀어주기도 많이 했거든. 외곽도 외곽도 되는 놈이. 근데 랜들은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 물론 지나면은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네소타는 올해는 이 맨파워에 비해서 올 시즌은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 세크라멘토 역배당 볼게요. 세크라멘토 역배당. 그 다음에 어느 바는 오바 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NBA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부터는 NBA 경기는 모레 역시 국내보다 NBA라고요? 뭐가요? 뭐가? 모레부터는 NBA를 웬만하면 아침 방송을 할게요. 내일은 4경기밖에 없어서 그냥 오늘 4경기 해치웠고, 그렇게 오늘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르텐슈타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이 보이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모레 토요일 아침부터는 아침 방송으로 하도록 할게요. 한 7시 반, 7시 10분에서 반 사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